뭐 드신다더니? 왜 보다요? 뱀 보세요? 요거. 저 밑에 안에 누구 하나요? 뭐하고 아까 똑같았는데 대표죠? 아니 아니 가만 있으면 사장님은 혹시 결정돼 추천해 있어요. 회의 참석이 조금 늦은. 이제 오늘 이 설명회 자료를 만든 가장 큰 주안점은 이제 그 윤도나위원회가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게 270% 비례율, 아니 175% 비례율 저희가 목표로 제시한, 근데 무상지분율을 또 40% 증가시킨 270% 이렇게 제시한 숫자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실행 불가능한 거를 계속 이렇게 남발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성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다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거를 제일 설명드리기 위한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좀 많이 뺐고요.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설명할 내용은 파트 1만 먼저 할 거고요. 이따가 개표하는 시간이 날 때 파트 2나 파트 3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는 1차 설명회에서는 없었던 자료입니다. 근데 저희가 1차 설명회 때 반포 2단지 상가 재건축 조합장님이 오셔가지고 장시간 설명을 한번 해주셨었는데요. 그 자료를 책자를 받아다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기 쉽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둔촌 상가하고 반포 2단지의 현재 관리 처분 계획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먼저 여기 대지 지분이라고 돼 있는 게 건물 100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내 건물 100평이 있을 때 내 땅이 몇 평이 있는지. 그래서 내 건물이 100평일 때 둔촌 상가는 108평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천혜 상가가 지금 별도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천혜 상가가 용적률 땅이 지분이 적거든요. 천혜 상가를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는 115평의 땅이 있는 사업 현장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비해서 반포 2단지 같은 경우는 건물 100평일 때 97평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 비하면 한 15% 정도 땅이 적은 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시받은 무상지분율은 190%고 반포 2단지가 마지막에 수행해서 받은 무상지분율은 269%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땅이 10%에서 15% 정도 더 많은데도 오히려 저희는 이제 훨씬 적은 무상지분을 받게 된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대지 지분이 아니고 건물 기준으로 받게 됨으로써 저희가 더 적어진, 그래서 사실은 이 기준으로 하면 300%가 넘어야지 맞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가가 반포 2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의 188%, 거의 2배 가까운 숫자로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저희 이번에 19년 7월에 관리처분 계획에는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와 같습니다. 약 한 2천만 원, 평균 2천만 원 분양은 또 지방 도시의 1층 상가 또 그보다는 비쌉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둔촌과 마찬가지로 이 반포 2단지도 독립정산제 방식을 했으나 우리하고 다른 점은 시행사가 아니면서도 시행사처럼 이익을 다 가져가는 PM사가 우리는 있고,
반포 2단지는 이런 PM사가 없었다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PM사가 다 가져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반포 2단지하고 3단지가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진행한 바로 옆 단지에서도 차이가 난 걸 볼 수 있는데요. 반포 2단지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했는데 그 상가위원회가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조합은 우리도 지금 둔촌 조합에 다 같은 조합원인데 이제 상가위원회는 상가조합은 아니죠. 근데 상가는 이제 임의단체로 위원회라는 거를 해서 독립정산제로 하게 되면 마치 조합처럼 별도 정산을 해서 사업을 꾸릴 수가 있는데요. 반포 2단지 같은 경우는 그 독립정산제 정신에 맞게끔 상가위원회가 모든 걸 주도해서 상가의 조합원의 재산을 다 챙겼습니다. 그렇게 한 사업장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 지분이 100 기준으로 97평이었고 근데 반포 3단지는 대지 지분이 둔촌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게 126평이었어요. 100평 기준으로. 그럼에도 이제 또 대지를 반포 2단지 같은 경우는 신축상가 건축 대지 면적을 아파트로부터 사왔어요. 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뭐 공시지가 비슷한 가격으로 269평을 샀습니다. 근데 반포 3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데 상가 조합원의 사전 동의 없이 아파트 조합이 매입해서 일방적으로 매입해가지고 300평을 매입해서 상가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됐어요. 지금 둔촌 저희가 아직도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1,500평, 저희 땅에 한 1,500평 정도가 아파트 조합에서 아파트 건설 용적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수익의 정산 내역을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반포 3단지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게 대지도 뺏겼고 또 추가로 PM사라는 게 있어서 시행사처럼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 이런 구조는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변호사 법률자문도 받고 정비업체 PM사 이런 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전국에서 이렇게 불리하게 돼 있는 노예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계약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여기 이제 반포 3단지는 처음에는 독립정산제로 2단지처럼 상가위원회가 사업을 주도했으나 중간에 시공사로 주도권이 넘어가서 일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대지도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제 윤도나위원회를 이제 전부 다 소멸시키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상가위원회가 다른 재건축 상가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시공사나 아파트 조합이 자기들한테 맡기라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맡겼다가는 이렇게 된다. 우리 권리 아파트 조합이나 시공사가 우리의 이익을 챙겨줄 리가 있습니까? 상가 조합원의 이익은 상가 조합원이 챙겨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뭉쳐서 우리 의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의견을 표명하면 못 속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냥 잘하고 있겠지 하고 도장을 찍어준 결과 여기까지 오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몇 가지 숫자는 확실히 좀 알아주세요라고 부탁드릴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은 꼭 외워서 이게 내 땅이다, 내 개인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289명이 같이 동업으로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 사람 개인 땅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할 거예요. 내가 내 땅에다 내가 집을 짓는데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다 지어서 450평이 됐는데 나는 한 100평만 받고 그냥 350평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를 누가 수용하겠어요? 아무도 수용 안 하죠. 근데 이게 동업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우리 상가가 대지가 6,265평입니다. 종전 우리 조합은 289평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코스로는 309호실 대표 조합원 기준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계시기 때문에 289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가 6,265평이지만 종전 상가 건물의 종전 상가 면적은 5,785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총 건평보다 땅이 더 많았어요. 용적률이 100%가 안 되는 굉장히 우량한 땅이 중요하잖아요.
땅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건물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신축 상가에서 26,000평. 요거는 하나 외워봅시다. 26,000평. 우리가 종전에 5,700평이었는데 26,000평으로 450% 정도 늘어납니다. 면적이. 근데 이게 우리 6,200평 우리 땅 전체에 대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은 게 아니에요. 이 6,200평이었는데 기부 체납으로 약 15% 940평을 했습니다. 이 기부 체납도 사실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보통 아파트가 기부 체납을 하면 그거를 실제로 그 기부 체납한 사람이 다시 자기 용도로 씁니다. 앞에 있는 문화체육시설, 공원, 그럼 상가가 기부 체납한 면적은 아파트 상가의 광장으로 사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일단 기부 체납이 940평 15%가 된 거고 아파트로 전환 이게 공개해 주질 않아서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역산해서 추정이라고 썼는데요. 약 1,500평 정도 아파트로 전환을 해서 용적률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연금평으로는 6,479평을 지었는데요. 요거는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한 면적이고요. 아파트는 분양할 때 지하 주차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는 면적 기준으로는 약 3,800평입니다. 그런데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신청하신 분들이 2,600평 정도 되고 아파트하고 상가를 같이 신청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상가조합원들이 아파트를 가시는 면적이 2,800평입니다. 이게 요럴 거예요. 아파트가 자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상가조합원들한테 시혜를 베푸듯이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 조합원이 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상가조합원들이 먼저 아파트 가실 분들을 다 신청을 해서 신청하는 면적이 나오면 그게 2,000평이야. 그러면 2,000평만 지을 만큼만 상가 땅을 아파트 용적률로 전환해서 지어야 되겠죠. 상가 땅하고 아파트 땅하고는 가격이 2배 차이 납니다. 우리가 상가 지금 둔촌 상가의 대지 지분 거래는 1층 같은 경우는 평균 1억 8천에서 2억까지 되고요. 다른 층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가격이 1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 땅은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가 땅이 비싸죠. 상가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는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필요 없이 이렇게까지 많이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필요한 만큼만 지으면 됐지. 일단 요게 이 정산 내역이나 우리가 그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파트 조합에 요 상가 대지 지분이 아파트 용적률로 전환한 내용하고 상가위원회와 아파트 조합이 윤건화위원회와 협의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수익 정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정말 가관입니다. 조합으로 온 답변이 아직 협의한 바가 없고 앞으로 협의를 할 거다. 그럼 협의한 바가 없이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19년 5월에 돼서 이번에 관리처분 되잖아요. 협의한 바가 없이 조합은 일방적으로 그러면 우리 땅 1,500평을 넣어서 아파트를 짓는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 관리처분을 상가조합이 하고 상가위원회가 하고 아파트 조합이 하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 우리 땅 1,500평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 우리가 5천 기본 채납을 제외한 5,300평의 약 30% 되는 땅입니다. 우리 땅의 30%를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처리하는데 그 방식을 우리 전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협의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아파트 조합은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협의한 바가 없대요. 요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이제 뭐 현재 관리처분안을 이해하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땅이 지금 6,200평의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 3,800평에 지은 거예요. 3,800평에 지었는데도 26,000평이 나온 거예요. 6,200평에 지었으면 진짜 엄청 나왔겠죠. 그러면 3,800평에 지었는데도 26,000평이 나왔다. 요거는 이제 2012년에 PM사가 우리가 그 입찰을 할 때 우리한테 제안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내용
1안, 2안, 상안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중간에 2안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표를 먼저 보겠는데요. 이게 5호선 역세권 상가 조합원 우선 분양 비율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 1층 같은 경우 조합원한테 94%를 준대요. 그리고 요 빨강색이 또 있습니다. 빨강색은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조합원한테 추가 분양을 해준대요. 이것도 서비스로. 그 다음에 지상 1층 같은 경우 89%를 조합원한테 주고 또 서비스 면적도 있어요. 여기 보면 3층만 일반 분양 30% 있어요. 요건 뭐냐? 다 조합원 가져가고 우리는 건축비만 빼면 되니까 조금만 분양하고 건축비 나오는 거 사업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조합원 주겠다라고 장밋빛으로 제시한 거죠. 약 80% 정도를 조합원한테 준다고 한 거였고요. 여기 요 숫자가 보면 원래 여기 전체 5호선, 9호선, 천혜상가 다 토탈해서 지하 1층을 81%를 조합원한테 준다고 제시를 했는데 정작 이번 관리처분 안에서는 42%를 준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 약 77%인데 58%.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26,000평을 내우자고 했죠. 오늘 건물 총 짓는 면적 26,000평 또 나왔습니다. 26,000평인데 여기에서 80%를 짓는다 그러면 준다고 하면 21,000평을 줘야 돼요. 우리한테. 5,000평 분양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줘야 돼. 그러면 한 400% 넘는 거예요. 무상재물들이. 요렇게 준다고 처음에 장밋빛으로 한 거예요. 5,700평, 26,000평 돼서 450%를 지었는데 이번에 관리처분 제가 저희가 이번에 8월 24일 날 설명회를 했는데 윤도나 위원회가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반박이 없어요. 왜냐? 전부 이 책자에 있는 페이지까지 다 넣어가지고 요 책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요 내용은 뭐 관리처분 책자 45페이지, 47페이지, 다른 내용은 49페이지. 제가 만든 숫자는 하나도 없고요. 다 이 책자에 있는 내용. 근데 조합원한테 26,000평 중에 43%의 11,000평 주고 일반 분양을 15,000평 한다고 하는데 일반 분양 15,000평 요게 처음 약속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15,000평 분양한 수입이 조합원한테 배분이 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요걸로 끝이에요. 그냥 요거는 다 PM사가 갖는 거예요. 사업비 빼고 나머지도. PM사가 우리한테 뭐 보증을 2,000억을 넣었나요? 3,000억을 넣었나요? PM사는 맨 처음에는 PM 제안서에 보면 그 신용 보증을 할 수 있는 SPC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아시아신탁, 법무법인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수백억에 되는 회사를 해서 자금 조달도 우리은행이 다 하고 신탁도 아시아신탁이 하고 이런 SPC를 설립해서 혹시 미분양이 됐을 때 그걸 담보하고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까 20%만 일반 분양하고 80%를 조합원한테 주는데 적자가 나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지금은 조합원들한테 43% 주고 일반 분양을 57% 하는데 여기 사업비는 3,000억이라고 잡았어요. PM사가 2,000억이나 2,500억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15,000평을 분양해가지고 2,000억을 만들어서 2,500억 사업비를 쓴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당 3천만 원만 분양해도 한 5천억 되겠죠. 근데 혹시 미분양될 수 있으니까 뭐 분양 홍보비로 뭐 기타 분양 비용으로 260억을 쓴다고 또 비용이나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일단 26,000평을 짓는데 11,000평 정도를 조합원이 분양받는다. 제가 요거는 저번에 어떤 자료를 써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5,700평인데 우리 조합원들이 무상지분율을 몇 평, 270%를 받을 때 조합원 견적이 몇 평이 되는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15,600평. 그래도 10,000평 이상이 남죠. 10,000평이면 사업비를 하고도 2번 하고도 남아요. 여전히. 근데 270%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안 되기가 어려워요. 패스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헬리오시티가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요. 헬리오시티가 상가 분양을 할 때 제일 먼저 당연히 조합원이 우선 배정을 받았고요.
165개 호실을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일반 분양을 할 때 최저 입찰 호실별로 최저 입찰가를 정해놓고 최고가 입찰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최저 입찰제보다 150% 대해서 받은 상가도 있고 어떤 경우는 120% 받은 상가도 있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나간 상가가 85개가 나갔고요. 나머지 남은 상가 80개. 그럼 그 상가는 위치가 좋겠나요? 안 좋겠나요? 조합원이 다 가져가고 85개가 입찰로 나가고 나머지 떨이 80개. 그걸 분양한 가격이 여기 빨간색 가격입니다. 그게 우리가 윤도나위원회에서 분양한다는 가격의 약 2배. 헬리오시티가 마지막에 분양한 떨이 분양가가 윤도나위원회가 제시한 일반 분양가의 2배입니다. 2배. 그러면 어떤 게 현실적인 가격이라는 거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 대기업의 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금융기관, 투자회사에서 20년 이상 일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들을 했어요. 지금은 한 2년 전부터 공인중개사로, 지금 현재는 고덕지구에서 부동산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주변에 어떤 상가 단지들 분양가 브로셔를 다 모으고 있어요. 하남이나 미사 이런 위성도시의 분양가도 다 그런 아파트 단지 500세대 입주해 있는 그런 단지 분양가도 요 분양가보다는 높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의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상가 전체 평균 분양가를 2천만 원에 한다고 하는데 과연 둔촌 상가가 층 평균 2천만 원 받을 상가인가요? 1층을 빼면 평균 분양가가 1,600만 원이에요. 지금 윤도나위원회가 1,600만 원에 분양한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와야 돼요. 줄 서야 돼. 미국까지 줄 서야 돼. 받아야 되고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윤도나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양가가 3층 1,500, 2층 1,900, 1층 3,800, 지하 1,400이에요. 일반 분양가가 같습니다. 이렇게 층별로. 근데 지하 2층과 4층은 일반 분양만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아요. 2,200, 일반 분양가 1,900. 일반 분양가를 1,900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사고 싶어요. 제가 다 사고 싶어요. 그리고 요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윤도나위원회. 요 가격으로 조합원한테 다 주라. 그냥 요렇게 일반 분양할 생각이면 요렇게 다 주라. 우리 그렇게 다 요구해 봅시다. 그냥 요 가격에 주라. 미분양.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이 절약되잖아요. 분양 광고료 기타로 260억 책정했는데 그 돈 우리가 세이브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장 시세는 여기 적혔습니다. 아까 헬리오시티 가격하고 비슷한 거고요. 현장 시세 85%로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현장 시세로 반영했을 때 우리 상가의 수입이 2,800억이 증가합니다. 요게 현실이고요. 현장 시세 85% 반영해도 2,000억이 증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 관리처분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수입이 요 세 가지로 수입이 돼 있대요. 첫 번째는 조합원 분양 수입이 2,500억, 일반 분양 수입이 2,800억. 아파트 분양 수입이라는 거는 우리 3,800평을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통째로 아파트가 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가를 아파트를 신청한 사람들의 상가하고 권리가하고 그 사람 추가 분담되는 거는 아파트가 가져간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4,100억, 6,750억인데 순현금이 조합원 분양은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순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약 4,2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요렇게 평균 1,900만 원에 분양했는데도 PM사 수익이 1,000억이에요. 1,000억. 요렇게 우리한테 요렇게 그냥 줘도 돼요. 1,000억 남으니까 PM사는. 그래도 1,000억이 남아요. 근데 저번 7월 달에 그 총회에서 그 윤도나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확정됐냐? 이익이 확정이 안 됐는데 왜 지금 미래의 일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익을 이야기하냐? 누가 물어봤어요. 저희 조합원 중에. 과연 PM사 이익이 얼마냐고.
근데 작년 총회책자, 2018년 총회책자에서는 비례율을 78% 하면서 무상지분율 190%를 거기다 썼어요. 근데 이번 총회책자에서는 무상지분율을 계산 내역 10을 딱 뺐어요. 왜냐? 비례율 121.45하고 그 밑에가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돼요. 책자 구성상. 그걸 계산해보니까 275%야, 무상지분율이. PM사가 가져가는 게 1000억이 조합원한테 오면 275% 무상지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조합원들이 눈치챌까봐 뺐어요. 자, 여기에 PM사가 없다면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PM사가 없다면 우리가 1066억이라는 PM사 수익이 조합원 분양가 2천만 원으로 했을 때 5,000평을 조합원이 무상지분이 가능했겠죠. 그랬을 때 원래 조합원 11,000평이 아니고 16,000평 일반 분양이 요게 많이 본 숫자예요. 앞에서 제가 아까 270%가 됐을 때 조합원이 16,000평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270%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무슨 이야기냐면 요렇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했을 때도 PM사 수익만 걷어내면 270%가 나온다. 그러면 요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고 현장 시세로 분양을 했다면 PM사 수익을 거두면 몇 프로가 나오겠어요? 그 몇 프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둔촌 상가 재건축 이 단지가 사업성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땅이 없고요. 최근 저는 이제 부동산 업에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서울에 웬만한 데도 집값이 2배가 됐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거기에다 대지 지분이 이렇게 많은 우리 땅을 지금 이제 윤도나 위원회 PM사는 욕심이 화를 부른 거예요. 요렇게 조금 더 가져가는데 말이 없어 도장을 찍어줘. 조금 더 해보는데도 몰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고 이제 여기 너무한 거예요. 몇 명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인 거죠. 수익성이 없다. 미래의 수익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 윤도나 위원회에서 분양을 했을 때 PM사 수익이 1,000억이고 PM사 수익만 걷어내도 270%가 되고 일반 분양가를 PM사가 윤도나 위원회에서 제시한 가격이 아닌 걸로 시장 가격으로 했을 때는 그 수익을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상가의 수익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비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파트 신청한 사람들은 권리가액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파트 신청한 사람들의 권리가액이 요즘 분상지하고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좀 예민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아파트 신청한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가 비례율이 달려있는 거지 아파트 비례율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상가 사업이 잘 돼서 비례율이 올라가야 우리의 권리가액이 올라가고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봤어요. 과연 270%는 가능한 건가? 계속 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3,100억이면 이게 너무 많아, 사실은. 부풀려진 게 너무 많은데 시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미 확보한 자금은 이 책자에서는 1,344억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3,800평을 아파트 조합에서 사가는데 평당 3,500만 원에 사간다고 된 거, 일반 분양가를. 근데 지금 허브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2,9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2,900만 원을 가져했어요. 좀 이 책자보다 더 낮게 가져간 거예요. 그랬을 때 1,100억을 아파트 쪽으로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분양 시작도 안 했어요. 이미 땅을 판 돈으로 이제 1,100억이 들어온 거야. 우리가 총 필요한 돈 3,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얼마나치 분양하면 우리가 나머지 땅 상가 다 가질 수 있어요? 2,000억만 분양하면 돼요. 왜 5,000억, 6,000억 분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2,000억만 분양하고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이 가지면 돼요. 그 2,000억 분양하는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반 분양가를 일반한테 주지 말고 상가 조합원이 우선으로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가격을 책정해서. 그러면 결국은 상가 조합원이 건축비를 다 내고 나서 상가를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000평 중 과연 일반 분양을 몇 평을 해야 2,000억이 될 건가? 윤도나 위원회에서 제시한 2,000만 원 보수적인 그 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냥
10,000평. 그래서 2천억이 돼서 26,000평 제가 외우자고 했죠. 우리가 분양하면 26,000평에서 10,000평을 일반 분양하면 16,000평. 16,000평을 했을 때 270% 나온다면 아까 앞에서도 계속 봤죠. 그래서 우리가 16,000평만 조합원분이 확보해도 10,000평을 일반 분양할 수 있은 이 사업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270%가 공수표가 아니다. 절대. 270%가 윤도나위원회가 제시한 그 낮은 분양가로 해도 270%가 나온다. 피임사 이익만 거두면. 그게 주제입니다. 자, 비례율 175%, 비례율이 단일 비례율 이런 이야기가 단일 비례율입니다. 비례율하고 무상지분율은 다른 겁니다. 우리 학정지분제 사업에서. 아파트 조합 신청 조합원도 비례율 나오는 게 170, 여기에서 107% 나오는 똑같은 107%고요. 상가 신청 조합원도 177%가 나온 겁니다. 이 177%는 조합원, 아파트 조합 상가 신청한 조합원한테 16,000평을 줬을 때 이 분양 수입 그냥 윤도나위원회에서 제시한 가격을 했어요. 일반 분양 수입 10,000평은 시장 가격의 85%를 했어요. 그랬더니 3,200억. 아파트 분양 수입은 2,900만 원에 1,100억. 이렇게 했더니 비례율이 177% 나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차 8월 24일 설명했을 때 제시하는 게 상가 신청 조합원은 면적을 40% 늘리자. 신축 분양이 기존의 윤도나위원회가 5평을 제시했다면 신축 분양 7평 받자. 비율로는 이게 늘어난 것 같지만 190에서 40% 늘으니까 290, 면적이 40% 는 거예요. 아파트 신청 조합원은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리가액이 중요하잖아요. 권리가액을 40% 이상 증가시키자. 비례율이 121%였어요. 권리가액이 5억이었던 조합원은 권리가액이 7억이 되는 거죠. 윤도나위원회에서 5억으로 평가받았던 분은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신청 조합원은 또 권리가액을 40% 늘리고 상가 신청한 조합원은 면적을 40% 늘려봤자. 요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요건 저는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게 가장 보수적으로 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요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 책을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뭐지? 숫자가 가로 세로 바꿔놓고 평방미터하고 평을 바꿔 쓰고 위아래 바꿔 쓰고 합계를 안 내놓고 이 책을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쉽게 설명할 정직한 사람 같으면 쉽게 설명하겠죠. 제가 이 책자를 가져왔는데 이거 반포 2단지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여러분이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글씨도 커 일단. 이 안에 있는 글씨도 엄청 크고 너무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책자 자체가.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우리 집 한 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흔하고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풀어서 쓰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면 되죠. 289명이 동업을 하는데 그거를 투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89명이 동업을 하는데 몇 명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게 쓰고 암실에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밀실에서 해왔어요. 여기까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요게 지금 오늘은 그래 저번에는 윤도나 관리처분 계획의 문제점을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숫자로 우리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명하게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 뭐 상가 재건축이 이렇게 비대위가 생겨서 새로운 위원회가 되면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는 반포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1년 이내에 지었어요. 1년 6개월이면 늦어도 2년이면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앞으로 1년 이상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명품 상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일본 현장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